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브릿지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유한 전도사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6주 정도 찬양에 대해서 또 기도 같은 기도도 그런 훈련들에 했었고. 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배경을 아시면 훨씬 풍성하게 그 말씀의 어떤 내용들, 텍스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희가 권면을 드렸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런 배경이 사실은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네네. 그 중에서도 저희 지난번 얘기했던 표현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곳일까? 그렇죠. 우리랑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이스라엘 음식 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게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성경에서 뭐 그나마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음. 음식 같은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만나 메추라기. 뭐 메추라기, 그다음에 뭐 빵 같은 거 있죠, 진설병, 진설병. 뭐 쓴나물, 쓴나물은 예, 뭐냐? 그런 정도만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또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제 예전 생각이 잠깐 나는데 네. 이제 아동부에 있을 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이제 팥죽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 네. 팥죽이 뭐냐?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팥죽이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그 팥죽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은 음식을 먹어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렌틸이라는 콩이 있더라고요. 렌틸. 네, 렌틸이라는 콩으로 만든 이제 죽을 이제 그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쓸 때 팥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걸 요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였는데 인도라는 곳이 아무래도 채식을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 곳인데 그 렌틸이라는 것을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인도 가서 인도 목사님이 이게 팥죽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알게 됐었어요. 그 되게 그러면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음식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그 음식을 파헤쳐 보면 오늘날의 그 음식이 성경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방금도 목사님께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쓴나물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참나물이나 취나물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음식에서 많이 쓰는 허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허브. 허브가 쓴나물이라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스라엘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거기서 혹시 드셔보셨던 음식들 혹시 이야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저기 갈릴리 지역 가시면 생선이 유명한 동네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 고기요?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던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바스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그 호수에 그 있는 민물, 큰 그 고기, 그거를 이제 그 프라이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왜냐면 비리니까. 그쵸, 비리죠. 그래서 튀겨가지고 그렇게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음식 제가 먹은 적이 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데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먹는 게 달라요. 또 이분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이 먹는 예를 들면 뭐 그 할랄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교적인 그 음식이 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먹었지만 그 식당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아랍 식당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먹으니까 또 음식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조금 다르죠. 예, 그런 역시. 경험도 있었고 예, 또 이스라엘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이 음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 그렇죠. 코셔라는 그 기준이 있죠. 예, 네네. 이 그 코셔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네네.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할랄 음식과 비슷하게 할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무슬림들의 규정에 맞춰서 네. 본인들이 그 식재료를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대부분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듯이 네. 코셔도 저는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유대인의 율법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 도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할 때 그 맞아요. 모든 것들이 율법에 맞춰져서 음. 지어진 음식들을 이제 코셔라고 한다라고 들었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뭐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뭐 전도사님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저도 이제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진짜 안 먹더라고요. 배가 고파도 이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코셔 음식으로 만든 식당을 못 찾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반면에 시내 같은 데 갔을 때 코셔 식당을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붐비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그 여러분들 유대인들 복장 아시겠지만 막 그 모자 쓰고 네, 모자 쓰고 막 위에 그 키파라고 하죠. 네. 그거 이제 성인 남성들 머리에 쓰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진짜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음식 하나까지도 그 이제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코셔 음식을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만든다. 제가 뭐 매뉴얼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규칙이라 해야 될까요? 그 법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식 재료잖아요. 부식 재료에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약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저 자꾸 인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도에 가면은 그 1세기경에 이제 그 인도 쪽으로 넘어온 시리아 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시리아 계통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집성촌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들었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급적 자기들의 전통에 맞춰서 율법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하면 인도 사람들 생각하면 소도 안 먹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소는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도주 같은 것도 네. 인도도 술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술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포도주 같은 거를 먹는 것도 봤었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율법에 맞춰서 참 그런 거를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 있다 싶을 정도로 네. 예, 고수하려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전통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저것 네. 네네. 코셔가 과연 어떤 기준에 있는가. 예,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이전에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기 이전에 현대 독립하기 이전에 한번 중동 문화에 휩쓸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중동에 맞아요. 예, 네.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곳에 점령을 당했었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시대에 먹었던 음식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자가 지키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 코셔라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자기들의 문화로서 재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기준이죠.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발굽이 있고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도축을 해서 먹을 수가 있다. 돼지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없다. 뭐 비늘 없는 오징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율법들은 정말로 세심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돼지고기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도 다 양, 뭐 아시겠지만 양고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거의 유대인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를 조사하면서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향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민물고기인데요. 향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남편 집사님들이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향어라는 물고기의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이스라엘 잉어입니다. 이스라엘 잉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잉어가 원래 비늘이 되게 두껍다고 그래요. 손질해서 먹기도 힘들고 또 먹을 때마다 이제 가시 같은 것도 걸리고 이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대한 본인들의 코셔에 율법에 걸리지 않게끔 이제 개량을 한 거죠. 개량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물고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례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서 또 그리고 재해석을 해서 또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도축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죽일 때? 네, 죽일 때 이야기. 고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그 제물을 잡고 어떻게 각을 뜨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 있는데 공식적인 기준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대인 사제 혹은 이제 유대교인이 입회하에 그 제물에게 도축하는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사람이 직접 도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기계가 도축을 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렇게 안수를 하고 사람의 손으로 도축을 한 뒤에 피를 최대한 제거한 고기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어보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고기가 우리나라 고기보다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고기 드셔보셨었나요? 거기서? 고기 먹어봤죠. 약간 퍽퍽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맛 많이 없습니다. 고기 맛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축하고 뭐 1시간 가까이를 계속 피를 뺀대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가 그 유대인들이 도축하는 장면 제가 못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슬림들 있죠. 무슬림들이 할랄 할 때 낙타를 죽인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귀한 경험이시네요. 예, 낙타를 죽이는데 낙타가 무릎을 딱 꿇고 있거든요. 근데 낙타를 죽일 때 그 에잔이라고 하죠. 그 이슬람에서 하는 기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막 한참 기도를 해요. 막 그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울려 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뭐 신에게 뭐 영광을 약간 이런 말 같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목을 푹 찔러 죽이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겠죠? 피가 완전히 밑에 흥건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장면일 것 같은 같아요.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도 스테이크를 되게 많이 먹는다라고 들었는데 스테이크를 먹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크는 약간 피기도 있어야 되고 육즙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 스테이크가 우리한테는 좋은 스테이크인데 이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고기란 맛보다는 자신의 전통에 의해서 딱 율법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음식이 된 고기가 좋은 고기다 라는 이야기를 거기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제가 본 영상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음식을 먹는 관점 자체가 우리랑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셔에서 이제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세 번째 규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유제품이랑 고기를 따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제품과 고기를 따로, 네, 따로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유제품과 육류를 같이 아예 안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겹칠 수 있는 음식이 보통 뭐가 있죠? 그래서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에서 햄버거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생각나는 메뉴가 혹시 어떤 것인가요? 뭐 양배추 들어갈 거고, 네. 토마토 들어갈 거고, 네. 소스 들어갈 네. 거고, 치즈 들어갈 거고, 네. 뭐 계란 들어가면 계란도 들어갈 수 네. 있을 거고, 베이컨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잖아요. 네. 이스라엘 맥도날드에는 두 가지가 안 들어간답니다. 첫 번째, 베이컨이 없고요. 네. 돼지니까요. 두 번째, 치즈버거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그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치즈버거라는 메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혹시 가보셨을 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들어보셨습니까? 맥도날드 갈릴리점. 갈릴리까지 가서 맥도날드를 깜짝 놀랐습니다. 맥도날드 했는데 네. 옆에 보통 뭐 선부점, 네. 월피점 이런 거 붙잖아요. 있죠. 갈릴리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스러운 곳이네요. 성기술래 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코셔 식당이 너무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네. 맥도날드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치즈버거는 아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한 것 같은데 네. 없어도 코셔 식당보다는 괜찮다. 예.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스라엘 맥도날드도 코셔에 적용을 받는 곳이겠죠? 그럴 거예요. 네, 예, 아마 그렇지 않으면 네. 장사를 못할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네. 그 코셔라는 그 네. 단어를 꼭 이렇게 간판에 붙여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딱 보면 코셔법으로 음식하고 있다. 이걸 알면 이제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매출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스라엘 안에서 장사를 할 예.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조금 찾아볼 때에 재밌더라고요. 유제품을 먹는 그러니까 같은 식당인데 네. 입구가 두 개라 그러더라고요. 육류를 먹을 사람과 유제품을 먹을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제품을 먹을 사람들은 그쪽 입구로 들어가면은 고기 메뉴를 아예 안 파는 거죠. 반대로 이제 육류만 파는 곳을 들어가면 유제품을 얻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피자 같은 것도 피자에 치즈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 있는 토핑은 절대 안 올라간답니다. 코셔 식당에서 피자를 판다면. 네. 네. 그래서 과일이 올라간 피자나 혹은 이제 뭐 토마토, 샐러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네. 피자는 있을 수 있는데 치즈가 올라가 있다면 고기가 없고요. 고기가 올라가 있다면 치즈가 없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먹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 일정을 끝나고 네. 그 다음 간 곳이 터키였는데 천국이었겠네요. 아시겠지만 터키는 뭐 음식의 천국 아닙니까? 음식의 천국이죠. 네. 정말. 진짜 눈 돌아갔던 것 같아요. 터키 가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곳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전통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해서 먹고요. 또 이제 정한 짐승 안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정한 도축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료를 준비한 것들만 먹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제품과 고기류는 같이 먹지 않는다는 이런 세 가지 큰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다라고 저는 조사를 했었습니다.